미적분이든 수학2든 경로 추적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면 해설지에 경로 추적이라는 말을 쓰기가 어려워. 문제를 만든 사람은 저 생각을 하면서 만든 건데. 그러니까 해설지 읽어보면은 너무 어렵게 쓰여져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구조를 만났을 때 경로 추적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잘 쓰면 된다. 확실하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아야 다음에 나왔을 때 해설지나 다른 친구들의 풀이보다 무조건 빨라질 수밖에 없어. 경로 추적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어떤 느낌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경로 추적은 확통하는 친구들보다는 사실 미적하는 친구들한테 더 익숙한 주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얘를 수투 버전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 원래 이번 6월 평가원을 보면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 이번 6월 평가원의 21번 문제 있잖아. 그건 정답률을 봐도 그렇지만 미적을 하던 애들이 좀 유리하기는 해. 확실히. 왜냐면 t에 따라서 축분리 시켜놓고 t에 따라서 만나 생기는 근의 최대값을 본다 이런 게 뭐 미적분에서 미분 파트에서 워낙 자주 나오는 표현이다 보니까 미적한 애들이 좀 유리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22번은 오히려 내가 누가 유리할 것 같다 그랬어. 확통한 애들이 유리할 것 같았잖아. 그러니까 21번 정답률을 보면 미적 확통 정답률이 3배 넘게 차이나. 근데 22번 같은 경우는 3배까지는 차이가 안 나. 얼추 뭐 몇 퍼센트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이제 내년에 수원수투 확통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잖아. 그래서 괜히 약간 이런 이상한 느낌? 미적분에 나왔던 주제를 수투화 시키는 느낌도 좀 드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수업 시간에 좀 다뤘으면 한다라고 생각해서 축분리 하나의 이렇게 세부적인 주제니까 같이 보자는 거야. 얘는 방정식의 구조가 이런 식의 구조로 많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f의 hx가 gx 이런 식의 구조로 많이 나와. 그리고 누구의 경로를 추적하는 거냐면 h의 경로를 추적하는 거야. 누구의 경로를 추적한다? 여기서 h의 경로를 추적한다. 그럼 받아들일 때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잘 들어봐.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되냐면 f라는 함수가 있고 g라는 함수가 있어. 그때 g에다가 x를 넣잖아. g에다가 x를 넣으면 gx라는 함수값이 나오지. 그 함수값과 같아지기 위해선 f에 뭐가 들어가야 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f 합성 h에 어떤 x가 들어가야 돼가 아니고 f라는 애 안에 h가 뭐가 들어가야 gx랑 같은 함수값이 나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야. 세 말이 같죠? 그러니까 요게 f의 입장에서 새로운 뭐가 된다? 새로운 정의역같이 새로운 x값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지금부터는 요 자리에 누가 들어가? h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나올 수 있는 뭐 개형을 생각해보면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만약 첫 번째 f라는 애를 그렸는데 f가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나서 g라는 애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 얘가 f야. 얘가 g야. 지금부터 우린 여기다가는 x를 집어넣을 거야. 근데 여기다가는 hx를 집어넣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이해를 해보면 x에 따라서 hx가 뭐가 돼? 이게 궁금한 거거든. 지금 주제가. x에 따라서 hx가 뭐가 돼? 그럼 x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로 키워. 그때 h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거야. 자,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넣어볼게. x를 이렇게 넣었어. 자, 이렇게 넣으면 gx라는 애는 얘의 y값이 gx야. 이 y값이 나오기 위해서는 h가 여기에 들어가든가 h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 이해했어요? 오케이. 자, 그럼 내가 여기서 x를 키워볼게. x를 키웠어. x는 이쪽 방향으로 쭉 키우면서 관찰할 거야. 그럼 그때 나오는 g는 뭐야? 얘가 g가 돼. 여기서 교점이 생기고 여기서 교점이 생기는구나. x가 커질 때 이번엔 h가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고 h가 여기 존재하는 거야. 그럼 h의 경로를 생각해봐. h는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거지 일단. 아니면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거지. h가 뭔진 모르지만 들어오는 경로를 생각하는 거야. x가 커짐에 따라 들어오는 경로를. 자, 그러면 x가 여기 있어. 그럼 이번에 gx는 얘가 될 거 아니야. 그럼 h가 어디까지 들어오는 거야? x가 이렇게 들어올 때 여기까지 들어오고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x가 다시 커져. 그럼 어떻게 돼? 이제 너네 머리로 해봐. 어떻게 돼? h가 처음에 들어왔다가 이렇게 튀어나가야 되는 거지. 들어왔다가 이렇게 튀어나가야 되는 거지. 뭔지 알겠어요? 이게 손가락을 쓰면 좋아 사실. 내가 이따 수업할 때 이렇게 해줄 거거든. 봐. 여기서부터 따라오는 거야. 있지? 얘의 x값, 얘는 x값, 여긴 hx값이야. 그럼 얘 이렇게 되는 거야. 쭉 들어왔다가 다시 이렇게 쭉 나가든가 아니면 쭉 들어왔다가 다시 이렇게 쭉 나가든가 이런 모양인 거야 지금.
그래서 이걸 너네는 난 지금 칠판이니까 이지랄 하고 있잖아. 근데 너네는 종이에다가 그래프 2개 그려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면 경로의 이해가 되게 쉬워져. 근데 지금 아마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강케이에서 나왔던 어려운 문제들이 이런 경로 추적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무슨 말하는지 이해할 텐데, 확통하는 친구들은 아직까지 수투의 이해가 임팩트 있게 나온 적이 옛날에 수능에서 한 번밖에 없어. 그러니까 자주 안 접해봤을 거라 익숙하지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수업 들은 걸 가지고 복습을 좀 잘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럼 내가 한 가지 상황을 더 해볼게. 이번에는 F가 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G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자. 자, 그럼 이제 손가락 보고 잘 따라와. 여기서 내려와. 그럼 H가 이쪽에서부터 시작했을 수도 있고 이쪽에서부터 시작했을 수 있지. 그럼 들어올 수 있는 경로가 이래. 여기서부터 일단 해볼게. 그럼 이렇게 들어오지. 그리고 얘가 튀어나갈 때 다시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는 거야. 아니면 어떻게 될 수도 있어?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서 다시 이쪽으로 따라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야. 그럼 X가 커짐에 따라서 X는 쭉 이렇게 커지는데 H의 경로는 뭐가 되냐면 4가지가 있다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쪽으로 들어와서 계속 갈 수도 있는 거고, 이쪽에서부터 계속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문제에 막 이런 말이 나오겠지. 만약에 이런 식의 소재가 나온다고 치면 무슨 말이 나올 거냐? H가 역함수를 갖는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 그냥 한쪽 방향으로 쭉 따라와야 되는 거야. 이쪽 방향으로 쭉 내려오던가. 그런 걸 해석할 수 있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이런 거는 F가 이렇게 생겼어. 근데 이번에 G는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가정 X가 커져.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왔어. 근데 X가 얘를 넘어가는 순간 여기서 상수함수를 그렸을 때 무슨 일이 생겨? 나올 수 있는 함수값이 없지. 그럼 누가 정의가 안 돼? H가 정의가 안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가 정의되지 않는다? H가 정의되지 않는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경로 추적을 잘하면서 문제 상황 이해를 하자는 거지. 근데 이게 미적분이든 그 수학2든 경로 추적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면 해설지에 경로 추적이라는 말을 쓰기가 어려워. 문제를 만든 사람은 저 생각을 하면서 만든 건데. 그러니까 해설지 읽어보면은 너무 어렵게 쓰여져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구조를 만났을 때 경로 추적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손가락을 잘 쓰면 된다. 앞으로 강대K에서나 이정한 모의고사에서 나오면 경로 추적 문제는 다 경로 추적으로 잘 풀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걸로 만들길 바란다.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7번. 최고차 한계수가 1인 3차함수 fx에 대하여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가 다음 조건을 만족을 한대. 근데 가조건 보니까 식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 gx의 제곱에 마이너스 절대값 gx가 fx의 제곱에서 fx를 뺀 거랑 같다. 근데 g는 증가한다. 근데 f0은 0이 아니고 g0은 0이다. 뭘 찾아라? f가 뭔지를 찾아라 이거야. 그럼 이 문제 딱 봐봐. 무슨 생각이 들어? 아무 생각이 안 들잖아. 뭐 생각이 들어? 아무 생각이 안 들잖아. 왜 안 드는 거냐? 형태가 굉장히 낯설어서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이 경로 추적이라는 거 형태가 낯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식을 보고 이제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 얘를 딱 보니까 이 절대값 쥐거든? 아, 이게 사실 g 제곱이 아닌 것 같아. 느낌은? 아, 이것도 fx제곱 빼기 fx가 아니라 이런 함수에 fx가 들어갔다 합성함수다. 이런 관점으로 볼 것 같아. 그래서 아, 이게 사실 이런 식이네. 이게 g제곱이 아니지. 뭐의 제곱이야? 그치, 절대값 g제곱인 거야, 이렇게. 원래 이게 둘이 똑같죠. 그러니까 왼쪽 함수는 절대값 x 제곱에서 절대값 x를 뺀 거에 g를 합성시켜 놓은 거고, 오른쪽 함수는 x 제곱 마이너스 x에 f를 합성시켜 놓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이 겉함수 두 개를 그려놓고 손가락을 왔다 갔다 하면서 f가 뭔지 이해해 나가야 된다는 거지. g는 증가하니까 g는 쭉 가는 거야. g는 그냥 쭉 가는 거고 f가 어떻게 움직여야 둘이 같은 함수가 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려봐봐. 그림 그려보니까 저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x라는 건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맞지? 0, 1, 마 1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x제곱 빼기 x는 그림을 그리면 y축이 있고 x축이 있을 때 0, 1이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지. g는 뭐 하는 거야? gx는 얘의 x값으로 들어가면서 쭉 증가하는 거야. 여기다가는 뭘 집어넣는 거야? f를 집어넣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f의 최고차항계수 몇이라 그랬어? 1이라 그랬지. 그러면 이건 머릿속에 있어야 돼. 얘 최고차항계수가 1이라고? f라는 애가 x가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 마이너스 무한대구나. x가 무한대면 무한대구나. 딴 건 몰라도 여기서 들어와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가야 돼. 이 사이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만 이해를 잘하면 된다 이거야. 자, 그럼 이제 잘 따라와. 믿어 난 너네를. 내 손가락을 잘 보고 잘 따라오는 거야. 맨 처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할 거야, 둘이.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 거지. 그 여기서 이렇게 갈 거야. G형은 0이라니까 G형일 때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럼 F는 어떻게 되지? 여기서 그러니까 생각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왔어. 여기까지 같이 와야 돼. 근데 얘는 이 모양이 나오지. 그때 F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보였어? 안 보였어? 다시 슥 이거냐 아니면 슥 이거냐 이거야. 근데 F형은 0이 아니라며. 그러면 여기가 G0인데 F형이 0이 아니니까 F형은 뭐여야 돼? 1이어야 되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해했어요? F형이 0이면 들어왔다가 이렇게 갔을 거야. 근데 F형이 0이 아니까 이렇게 들어와야 돼. 그럼 일단 경로를 생각해보니까 F라는 애가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왔다 이거지.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또 추적을 해보는 거야. 지금 여기 있고 여기 있는 상황이야. 얘 내려오지? 그럼 F도 여기서 내려와야 돼 이렇게. 그래야 이 모양이 같게 뱉어낼 거 아니야? 그리고 다시 여기서 G는 계속 커지니까 이렇게 가. 그럼 F는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만약 이쪽으로 간다 치면 G가 커질 때 얘도 이걸 따라가야 돼. 그럼 F가 결국 이쪽으로 쭉 가게 되지. 돼? 안 돼. F는 무한대일 때 무한대로 가야 되니까. 이해했어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면 여기서부터 시작. 얘부터 들어왔어. F가 무한대로 가야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야 돼. 납득돼? 그럼 결국 어떻게 들어오는 거야? 여기까지 F가 맨 처음에 들어왔다가 다시 이렇게 빠꾸했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거지. 이런 3차함수였다 이거야 F가. 얘를 돌려. 그럼 3차함수 어떻게 돼? 이렇게 와서 1에서 뭘 가져? 극대값을 갖고 2분의 1에서 뭘 가져? 극소값을 갖는. 3차함수가 이런 모양이었던 거구나 라는 걸 아주 쉽게 알 수가 있다. 그럼 최고차항 계수가 1인데 그 값 차하니까 비율 관계 한 칸 크기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겠지. 구해보면 어떻게 돼요? 그 값 차는 2분의 1이야. 4 곱하기 최고차항 계수의 비율 관계 한 칸 크기의 세제곱. 그래서 K가 몇이 된다? 2분의 1이 되는 걸 생각할 수가 있다. 근데 F형이 1이었으니까 여기가 0이잖아. 0. 2분의 1, 2분의 3이 되겠지. 그래서 fx에서 1을 뺀 건 x에서 접하고 2분의 3에서 뚫고 지나갑니다 해서 문제풀이가 끝난다고.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막 되게 조잡스럽게 막 꾸역꾸역 풀어나간 느낌이 아니라 이걸 보면서 사실 여기서 이런 거지. G가 들어가? G가 들어가? 그때 얘랑 값이 같으려면 f가 얘여야 될까? 얘여야 될까? 이걸 생각하는 건데 얘는 될 수가 없다. 왜? 최고차항 계수가 1이기 때문에.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였으면 이쪽에서부터 떨어졌겠지. 양수니까 이쪽에서부터 온 거야. 이렇게 쏴. 알겠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잘 써서 접근을 해주면 된다. 오늘 지문 다 닳겠다 야. 집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무튼 간에 이해됐죠?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8번. 근데 이게 내가 뭐 좀 포인트를 얘기를 해주자면 이 경로 추적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긴 하거든. 추가적인 설명. F에 HX가 GX인 이런 구조잖아. 근데 이게 사실은 항등식이야, 항등식. X에 대해서 성립하는 항등식. 항등식이라는 건 왼쪽 함수랑 오른쪽 함수가 같게 하자 이거거든. 서로 같은 두 함수. 이렇게 식을 쓰면 이게 항등식이니까 이게 서로 같은 두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이 서로 같은 두 함수는 고1 때 배우지. 뭐라 배워? 정의역이 같고 치역이 같다 이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를 내는 사람이 함수값을 아무 함수값이나 낼 것 같아? 아니지. 교과서에서 개념으로 배우는 함수값을 너네들한테 조건으로 준다고. 교과서에서 이름까지 붙여서 말하는 함수값이 뭐가 있어? 극대값, 극소값, 최대값, 최소값 이런 데서 뭔가 변화가 생기게 하는 거야. 그걸 잘 관찰하게. 그래서 이런 항등식이 나왔을 때 계속 우리가 뭘 잘 보는 거냐면 함수값을 잘 봐가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함수값도 특징 있는 함수값, 극값, 최대값, 최소값, 그리고 미적하는 친구들은 뭐까지 보게 할 수 있어? 점근선 이런 것까지 보게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아직 점근선을 비교해가면서 푸는 항등식 문제는 안 나왔으니까 저런 게 이제 올해 막판에 또 뭐 뷰티풀하게 내고 끝낼 수도 있죠. 근데 좀 내면 인간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간에 그렇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8번 문제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문제 보니까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가 있다. gx라는 애는 식이 써있길 fx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6x의 제곱 마이너스 9x 이렇게 나왔어요.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근데 h형은 마이너스 5라는 조건이 갑자기 나오면서 x가 0 이상에서 정의된 모든 실수 x에 대해 g의 hx는 gx라는 걸 만족합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한테 f를 찾고 f1과 f4를 찾으래요. 가족권부터 읽어볼게. h는 0과 무한대에서 증가한다. 뭔 말이야? 뭔 말하는 거야 이제 봐봐. 이거 합성원소가 아니. g라는 애 h가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건데 h는 계속 오른쪽으로만 가요. 이 말하고 있는 증가하니까 h는 오른쪽으로만 간다. 납득됐지? 자, 그리고 나서 나 조건을 보니까 h는 3과 4에서만 불연속이래. 근데 조건에 이런 게 나와 있어. 리미트 x가 3-일 때 hx는 h3 빼기 3이다. 그리고 4에서는 좌극한 값이랑 함수값이 다르다. 그럼 이걸 x에 따라서 g를 관찰하면서 h가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 거지를 이해하면 문제가 해결이 될 거 아니야. 이걸 직관적으로 이야기해서 어떻게 할 거야? 그래프 두 개를 같이 그려놓을 거라고. 손가락으로 따라가는 모습을 볼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이제 이건 그리기 쉬우니까 얘 뭐 그려볼게요. 그려보면 x축이 있어. 0에서부터 요렇게 생긴 모양이 될 거야. 0. 저 미분하면 뭐 금방 나와요. 1, 3, 비율관계에 의해서 4. 그리고 실제로 극소값도 마이너스 4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 두 개 그릴 거니까 여기 또 오른쪽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리고 0, 1, 3, 4. 자, 그런 다음에 지금부터 난 이렇게 볼 거야. 얘는 우변의 gx를 본다고 생각을 할 거고 x를 키워가면서 gx를 관찰할 거고 여기서는 ghx를 볼 거야. 그럼 이제 정보를 좀 더 찾아야 되니까 뭐 해볼 수 있는 거 해볼게요. 야, x에 0 집어넣으면 이거 성립해야 되잖아. gh0은 g에 마이너스 5인데 0 집어넣은 거니까 g0이랑 똑같고 g0은 0이야. g-5는 0이에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5,0을 지나는 걸 생각할 수 있겠지? 계속 좀 더 해볼게. 쌤 여기서 3 얘기했잖아요. 그래, 3도 한번 넣어보자. 우리 3 집어넣으면 g에 h의 3 마이너스를 보는 거야. 그건 g3-랑 같잖아. g3이 뭐야? 0이네. 얘 0이에요. 3을 집어넣으면 gh의 3 이라는 것도 0이야. 그럼 h3-랑 h3이 도대체 뭐냐라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g가 0 되게 하는 애야. 그럼 이미 여기서 그려놓은 거에서 g 0 되는 거 뭐 있니? 3 같은 거 있지. 그리고 3칸 차이 났을 때 g가 또 0 되게 하는 애, 0 같은 애도 있지. 그리고 또 마이너스 5 넣어도 0 된다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케이스를 나눠보면 요 h3이라는 애가 3이 돼도 괜찮네. 또 뭐가 돼도 괜찮아? 0이 돼도 괜찮아요. 근데 h의 3-가 마이너스 5가 될 수는 있나? h형이 마이너스 5였거든? 그럼 h의 3-는 마이너스 5가 될 수가 없죠. 가족권에서 h는 증가한다며. h형이 마이너스 5야. h3-가 마이너스 5일 수는 없지.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따질 케이스가 요렇게 두 가지 케이스를 따지면 돼. 얘가 3이면 얘가 0이 되겠죠? 얘가 0이면 얘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거야. 그러면 잘 보고 이해를 해봐봐. 봐봐. 어차피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h3이 3이라는 걸 알아. 문제 조건에서는 h가 3과 4에서 불연속이다. 거기서만 불연속이다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 3부터 한번 관찰해볼게. 첫 번째 케이스는. 3부터 관찰해보면 h3이 3, h3이 3, x를 키워 얘랑 함수값이 같은 애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밖에 없지. 그럼 hx가 이런 경우는 x죠. 그럼 4에서 연속이지. 그래서 안 되겠네. 이 상황은 뭐라고? 이 상황은 h3이 3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럼 실제로 x에 3을 넣으면 h3은 3이니까 여기서부터 3 넣은 걸로 이제 y값을 비교해가면서 시작을 한다. 얘를 키워 얘도 y값이 똑같이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흐른다는 거야. 그럼 여긴 x가 들어간 거고 여긴 hx가 들어간 거지. 둘이 똑같으니까 hx가 그냥 x가 되는 거지. 그럼 4에서 연속이니까 문제 조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린 이걸 해봅니다. 이 첫 번째 상황은 4에서 연속이 안 됐어요. 그러면 얘가 0이고 얘가 마3일 때를 한번 해볼게. 그럼 마3일 때면 여기서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3을 체크를 하겠죠. 그리고 이참수를 그리면 이참수가 여기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거야. 당연히 요 포인트를 가지고 의심할 겁니다. 그럼 0 집어넣은 것부터 해볼게. 잘 봐. 잘 집중 잘해봐. 0을 넣었어. g에 0 넣으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h는 0을 넣으면 마이너스 5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따라오는 거야 지금. 근데 3 넣었을 때 h3- 마3이니까 얘가 슥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러다가 3이 되는 순간 얘가 깡총 뛴 거라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어떻게 돼? 이렇게 따라오다가 얘를 넘어가는 순간 깡총 뛰어서 이렇게 간다 이거지. 이 경로가 이해가야 돼. 하나하나 따로 해볼게. 얘에서 3까지 들어올 때 h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따라 들어오고 있는 거야. 그러다 여기서 깡총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모양이 이 모양이랑 같은 거죠.
h가 들어올 때 y 값이 같은 것만 보면 돼. 그리고 다시 뭐야? 이렇게 떨어져야 되잖아. 그럼 h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 둘의 함수값이 다르잖아. 여기서 다시 뭐해? 깡총 이렇게 떨어진다고 이렇게. 이거를 그래서 출제한 거지. 이 상황이 원하는 상황이다.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는 이 극소가 맞아 떨어지겠잖아요. 이 극소 만약에 안 맞아 떨어지면 무슨 일이 생겨요? 무슨 일이 생기겠어? 얘가 여기서부터 내려와. 근데 그때 얘랑 값이 같을 때 얘가 더 내려오면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서 깡총해야 되거든. 그럼 3과 3알고 다른 데서 불연속이 생기잖아.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지금 상황이. 자 그럼 쌤 이거 말고 만약에 이렇게 내려오면 무슨 일 생겨요? 이렇게 내려오면 무슨 일 생겨? 얘 내려오잖아? 여기서 이거 따라온단 말이야. 다시 여기서 올라가잖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든가 여기서 깡총 뛰어서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야. 깡총 뛰면 불연속이 생기는 거고 왼쪽으로 빠꾸하면 감소하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조건 만족이 안 된다. 그래서 딱 원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정확히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 돼야 되는 걸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럼 f에 대한 함수의 식은 세운 거랑 다름없죠. 최고차항계수는 모르지만 fx라는 함수는 최고차항계수 a에 x 플러스 5에 x 플러스 3이 되는데 마이너스 4에서 극소값 마사를 가지니까 a가 나올 거야. 마사 집어넣어봐. 집어넣으면 뭐 나오냐 이게. a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마사니까 a가 4가 되는 걸 생각할 수 있다. 그럼 a가 4에서 2차 함수는 식이 결정이 됐어요. 그럼 이제 h1 다시 해보자. h1 여기서 x에 1을 넣었을 때 얘랑 함수값이 같게 나오는 애 누가 있어? 마사. 그래서 h1이 마사다. h4 구해야 되잖아. h4 뭐야? 쭉 오다가 h4 여기서와 값이 같은 애. h4는 여기서 내려오면 봐 다시 와서 깡총 여기까지 온 거잖아? 떨어지는 게 얘랑 같게 떨어지는 거잖아? 여기서 다시 깡총 했을 때 이거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H4가 뭐 나와? 4가 되는 걸 생각할 수가 있죠. 좌극한 값, 함수값이 다르댔으니까 좌극한까지는 얘 따라오다가 함수값에서 깡총 띄어서부터 얘 따라오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우리가 H4는 4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럼 결국 F0 값 찾으라는 거죠. 문제가 해결되는 걸 알 수 있겠네. 경로 추적은 이렇게 손가락 잘 따라오면서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지금 설명 들으면서 좀 익숙하지 않아서 헷갈린 친구들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 난 근데 이 주제는 그래도 완벽하게 네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까먹기 전에 무조건 복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네 걸로 좀 만들어 놓고 확실하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아야 다음에 나왔을 때 해설지나 다른 친구들의 풀이보다 무조건 빨라질 수밖에 없어. 복습 잘 하기를 바래.